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로 다음 달부터 미국 매장에서 진열대 공백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 4천여 명 중 90% 이상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공무원 5만 5천여 명이 어제부터 대규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으로 LA 카운티 주민 1,0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텍사스주에 정박한 한 크루즈선에서 승객들 간의 대규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탈모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당국이 긴급 경고에 나섰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의 6월 대선 전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 합의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정부가 협정을 마무리한다는 이른바 7월 패키지 협상을 추진한다던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린 백악관 경제성과 브리핑.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인도와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협상 합의 발표가 언제쯤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세 국가가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벤스 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인도와의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일본 역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음을 시사했습니다. I can see the contours of a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 coming together, and then we've had substantial talks with the Japanese. 베센트 장관은 특히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과의 협상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se governments actually want to have the framework of a trade deal done before they go into elections to show that they have successfully negotiated with the United States. 이는 6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협상을 마무리 짓는 7월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발언입니다. 다만 베센트 장관은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국가 협상과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로 타격을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 동안 낮춰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We're just giving them a little chance because in some cases they can't get the parts fast enough.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관세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국 매장에서 물품 부족 사태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최근 발표에서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진열대 공백 현상이 몇 주 안에 재현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폴로는 중국산 제품에 14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예약이 급감했다며 5월 초 중반부터는 관련 화물선이 미국 항만에 도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최대 항만 중 하나인 LA항 역시 다음 주부터 물동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세로카 LA 항만 청장은 CNBC 인터뷰에서 미국 주요 소매 업체들이 중국산 제품 주문을 중단하면서 중국발 화물이 전년 대비 3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항 전체 물동량의 약 45%를 차지하던 중국발 화물 감소로 5월 한 달 동안 예정됐던 선박의 약 4분의 1이 입항을 취소한 상태며 현재는 재고 덕분에 소비자들이 빈 매장을 바로 체감하지는 않겠지만 5주에서 7주 안에 상품 선택 폭이 줄고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주문과 투자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점을 근거로 이르면 올 여름부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학자들 역시 중국발 수입 급감이 공급망 붕괴는 물론 미국 전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취소를 진행한 수천 명의 유학생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100일 동안 4천 명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방화와 인신매매, 음주운전, 폭행,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500명 이상은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비자 취소 대상자 대부분은 아시아와 중동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자가 취소된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자진 출국했으며 나머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연방이민국 요원에 의해 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 학생 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비자도 추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공무원 수만여 명이 어제 밤부터 대규모 파업에 돌입해 일부 공공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SEIU 721 노동조합에 소속된 공무원 5만 5천여 명이 어제 오후 7시부터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6개월간 당국과 수차례 협상했지만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제안한 임금 동결로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업에 돌입한 공무원들은 쓰레기 수거와 도로 정비, 사회복지사와 일반 사무직 등 공원과 도서관, 의료와 사회복지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내일 저녁 7시까지 48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이며 이번 파업으로 LA 카운티 주민 1,000만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보건국 산하 응급실과 긴급진료센터 등은 운영을 계속하지만 비응급진료소는 모두 휴진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uring COVID, healthcare providers, we stepped up. We did our job and we put our lives on the line. We are here for an unfair labor practice strike because Los Angeles County has failed to come to the table to bargain with us in good faith. We have been bargaining since December. 현재 시위대 최소 12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파업 기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중단 목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갈베스턴 항에 정박한 카니발 크루즈선에서 대규모 난투극이 벌어져 24명이 평생 탑승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26일 7일간의 카리브해 일정을 마친 카니발 주빌리호가 갈베스턴에 도착해 승객들이 하선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수십 명의 승객이 수화물 구역에서 한 남성을 쫓아가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길질을 퍼붓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일부 승객은 하선 장벽을 넘어가며 몸싸움에 가담했고 주변에는 여행 가방이 나뒹굴고 안내 표지판이 쓰러지는 등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급히 제지에 나섰지만 싸움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일부 승객은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카니발 크루즈 측은 사건은 세관 국경보호국 관할하에서 발생했으며 관련자 24명을 탑승 금지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최소 1명을 체포했지만 구체적인 혐의나 정확한 사건 경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공식 경고에 나섰습니다. FDA는 소셜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유통된 국소용 스프레이형 피나스테리드 제품과 관련해 발기부전과 뇌혼란, 우울증, 심지어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32건의 부작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나스테리드는 원래 경구용 제품만 FDA 승인을 받은 상태며 문제의 스프레이형 국소 제품은 정식 승인도 안전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DA는 해당 약물이 피부를 통해 혈류로 흡수되면 소비자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한 미 육군 병사는 약물 복용 후 불안과 어지럼증, 발작 증세까지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FDA는 현재 프로페시아와 프로스카 두 종류의 경구용 피나스테리드만이 공식 승인된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의 신중한 복용을 당부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일부 상품 가격에 관세로 인한 인상 금액을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악관의 거센 항의에 추진을 철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이 관세 금액 표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관세 비용 표기 방안은 내부 검토 수준이었으며 초저가 상품 플랫폼인 아마존 홀에서 제한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라며 공식 승인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아마존의 이러한 방안은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며 아마존이 중국 정부에 순응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the president about Amazon's announcement. This is a hostile and political act. Why didn't Amazon do this when the Biden administration hiked inflation to the highest level in 40 years? It's not a surprise because, as Reuters recently wrote, Amazon has partnered with a Chinese propaganda arm. 레빗 대변인은 해당 보도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간의 관계를 긴장시켰는지에 대한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브리핑 직후 아마존의 주가는 장전 거래에서 2%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일부 빵 제품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돼 당국이 긴급 리콜에 나섰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메릴랜드에 본사를 둔 어퍼 크러스트 베이커리 제품에서 유리 파편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멀티그레인 사워도우와 에이션트 그레인 호기롤 그리고 홀그레인 멀티그레인 제품으로 모두 800여 상자가 리콜 대상입니다. 이 제품들은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릴랜드,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등 6개 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유리처럼 날카로운 이물질이 몸속을 찌르면 소화기관에 구멍이 나거나 세균 감염으로 이어져 폐혈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환불 또는 교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에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일주일 만에 선고일을 공지했습니다. 사건 접수로부터 따지면 34일 만에 초고속 결론을 내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인 22일에 이어 이틀 뒤인 24일 추가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사흘 만에 두 차례 합의기일을 거친 겁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통상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며 대법관 전원이 심리 초반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대법관은 한 달 만에 대법 선고가 나온 건 처음 본다면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말이 나올 테니 최대한 빨리 하자는데 의견이 모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이라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무죄를 확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건을 파기해 다시 서울고법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21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장동 성남FC 재판에 나온 이 후보는 이례적인 대법원의 속도전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법원 상도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네. 민주당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최종 후보는 이번 주 토요일에 결정되는데 누가 되더라도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는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승전에는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된 2차 경선도 1차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는 탈락했는데 특히 대구시장에서 사퇴하며 배수진을 친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참 훌륭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경선 출발선에선 탄핵 반대파가 더 우세했지만 4강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가 2대2 그리고 결승까지도 1대1로 탄핵 찬반 대결 구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결승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반 이재명을 외치면서도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선 다시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계엄은 사실 하루도 안 가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저 독재는 민주당의 저 독재는 하루가 아니라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국민들께서는 계엄 과정에서 보여줬던 우리의 잘못을 질타하실 겁니다. 국민의힘은 두 주자의 토론회를 진행한 뒤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되는 최종 경선 결과를 오는 토요일 발표합니다. 이제까지 경선 득표율은 비공개됐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확고한 지지세를 유지해왔습니다. 탈락한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어느 후보에게 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또 한덕수 총리의 출마와 단일화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을 안 거친 한 총리의 무임승차가 적절한지, 촉박한 시간 어떻게 단일화를 이룰지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직자 사퇴 시한 직전인 내일 사퇴하고 모레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대선 출마 여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총리는 어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닷새 남기고 열린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의결을 거쳐 올라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가 헌재에서 제동이 걸렸는데도 그걸 막겠다고 만든 법안마저 무시한 겁니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가 다음 달 1일 사퇴 후 다음 날인 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주저하다가 마음을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국민적 요청이라고 할까? 국민적 지지가 늘어나게 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그동안 대선 출마에 군부를 지펴왔지만 한 총리는 한 번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궁금증은 불어났고 그 사이 한 총리가 답해야 할 질문들만 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대선 출마를 할 건지, 과연 국민의힘 후보와는 단일화를 할 건지, 또 6.3 조기 대선의 심판이 되어야 할 국정 책임자가 무슨 명분으로 대선에 나서겠다는 건지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한 총리가 먼저 입당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기호 2번으로 등록을 해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덕수 총리께서도 입당을 먼저 하고 침묵이 길어지는 만큼 혼란은 커졌습니다. 보수 언론들조차 계엄을 저질러 파면된 윤 전 대통령 밑에서 3년간 총리를 한 사람의 대선 출마가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상당수 국민은 그가 왜 대선에 나오려 하는지 이유조차 모른다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명태균 씨가 서울검찰청사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관련 수사도 막바지로 접어든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대면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차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명 씨는 증거가 있는 만남만 7번 이상이라며 오 시장이 기소될 사항은 20개에 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공표와 비공표 여론조사를 자신에게 직접 부탁하고 결과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명 씨는 또 오 시장이 자신과 인연을 끊었다는 2021년 2월 이후에도 만난 적이 있다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은 민주주의 보루인 선거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라면서 범죄자가 큰소리치는 사회가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인이 거짓말과 세상 흐리기로 더 이상 우리 사회를 기만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최호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최 전 의원을 밀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앞서 김상민 전 검사, 문충은 전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통일교 2인자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선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명품 가방 또 인삼까지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가 통일교 측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보고 이들 선물이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통일교 2인자인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건진법사를 만났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성배 씨에게 수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 씨는 500만 원씩 2차례 받은 게 전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해달라며 여러 차례 선물을 건넨 정황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고가의 명품 가방, 그리고 인삼 등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검찰에서 목걸이를 주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윤 전 본부장이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문자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들 선물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은 대통령 선거 2주도 안 돼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가 대통령과 영부인,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자문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와도 만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측이 캄보디아 사업에 필요한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 지원을 받기 위해 건진 법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5월 통일교 2인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검찰 조사 결과 2023년 12월 이후 1년간 건진 법사와 336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에 대해 선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고 윤 전 본부장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은 MBC의 질의에 건진 법사와 관련된 의혹은 담당하지 않는다며 모른다는 취지로 알려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미국에서 약 2억 명이 이용하는 시티은행에서 오늘 전국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시티은행 공식 웹사이트에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결 중이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표시됐고 고객들에게는 10분에서 15분 뒤 다시 접속하라는 안내만 제공됐습니다. 장애는 동부시간 기준 오늘 오전 10시쯤 시작돼 오후 2시쯤 복구됐습니다. 시티은행 측은 일부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일시적인 기술 문제를 겪었지만 현재는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추적 사이트 다운 디텍터에는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6%는 신용카드 사용 불가, 36%는 모바일 뱅킹 접속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문제는 뉴욕과 시카고, 댈러스, LA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발생했고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티은행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SNS에 별다른 공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호주 정부가 최근 한 국립공원 일대에서 코알라 700여 마리를 집단 살처분했습니다. 산불로 서식지를 잃은 코알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버즈빔 국립공원은 지난달 대규모 산불로 약 2,200만 제곱미터가 소실되면서 코알라의 주요 먹이인 유칼립투스 나무가 대량으로 사라졌는데요. 이로 인해 코알라들이 화상과 굶주림에 시달리자 헬기를 이용한 공중 살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결정이 숙련된 수의사와 야생동물 복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외딴 지역의 높은 나무에 사는 코알라의 특성상 접근이 어렵고 불에 탄 나무로 인한 작업자 안전 위험까지 고려할 때 공중 살처분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President Trump is trying to break us so that America can own us. That will never ever happen. 카니 총리가 총선 승리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냅니다. 쥐스탱 트리도의 뒤를 이어 후임 총리로 지명된 지 50일 만에 집권당 열세를 뒤집고 총선 승리를 이끈 겁니다. 캐나다에서 의원이나 장관 경력 없이 곧바로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은 카니 총리가 처음인데요. 카니 총리는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지닌 경제통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카니 총리는 경제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앞세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주권 위협으로부터 캐나다를 지켜낼 인물로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의 성인 절반 이상인 59%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답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55%가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했고요. 72%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개인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도 59%에 달했으며 미국의 세계적 위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도 60%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CNN 방송이 조사업체 SSRS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성인 1,67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서울의 한 도로에서 버스가 갑자기 통제력을 잃어 시민들이 크게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대체 버스 기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란 버스 한 대가 모퉁이를 돌고 있죠. 그런데 시민들이 서 있던 인도 쪽 가드레일과 부딪히더니 신호등과도 충돌합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보이는데요. 다행히 버스는 가까스로 멈췄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버스에 올라 운전자를 살폈습니다. 당시 버스 기사는 저혈당 쇼크가 와 정신까지 혼미해진 상태였는데요. 경찰이 다가갔을 땐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미 눈동자의 초점까지 흐려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버스 기사의 증상을 곧바로 알아차렸고요. 소지하고 있던 초콜릿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밤길에 비까지 오는데 남성 셋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놀란 운전자 길게 경적을 울리죠. 차가 달리는데도 도로에 나타난 보행자에 운전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을 텐데요. 그런데 보행자 중 한 명이 우산으로 주행 중인 차를 콕 찝습니다. 밤이라 잘 보이지도 않는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는 건지 자신의 잘못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걸까요? 운전자가 공개한 영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떻게 맨정신으로 저러느냐, 그나마 사고 안 나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태국 푸켓 상공에서 거대한 기둥 모형의 소용돌이인 이른바 용오름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누군가에겐 신비로운 풍경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공포의 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여객기 날개 너머 낮게 깔린 먹구름 아래로 기다란 물줄기가 바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수면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바람과 비교적 높은 상공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기류 현상인데요. 태국 푸켓 상공을 날던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포착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승객은 창밖 풍경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폭우가 쏟아지더니 용오름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도하며 여객기가 무사히 착륙하기를 빌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충격적인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여객기는 용오름 현상 탓에 푸켓 상공을 30분이나 선회하며 착륙을 늦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누리꾼들은 비행기 타기가 무섭다, 실제로 봤으면 아찔했을 것 같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4월 2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